뉴욕 증시 마감 코멘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밤사이 업데이트된 해외 뉴스 확인해보면서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자 세계 각국도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해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5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13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5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4.4% 줄어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6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 활동이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3.3으로 지수가 마이너스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수뇌부 간의 회의에서 핵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가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미국에서 모든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또 인상했습니다. 준대형 SUV 모델 X는 기존가보다 최대 $6,000 오른 12만 99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수급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의 이유로 밀가루 수출을 넉 달간 중단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간밤 시장이 급락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 자극적인 핵전쟁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또 이 뉴욕 시장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하방 변동성 어느 정도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걸까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수뇌부 간의 회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너럴 SBR이라는 이 독립 러시아 매체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특별 군사작전,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전망에 관해서 논의하던 도중에서 조만간 핵전쟁은 불가피하다.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장 먼저 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기 참석자들이 크게 놀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이 뉴스가 실질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이 증시가 저점을 갱신하고 하락하게 하는 어떤 영향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유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어저께 저희가 들여다봤었을 때 75bp 0.75%의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오는 7월 27일 날 0.75%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7월 27일이 되면은 2.25에서 2.5% 수준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9월 22일에 0.75가 아니라 0.5% 정도를 올리게 되면 2.75에서 3.0%, 즉 중립금리인 2.5%를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빠르게 중립금리 이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디어져야지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파웰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계속 말이 바뀌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으로 작용한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즉 인플레이션 숫자가 계속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뎌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숫자를 확인을 해야지만 시장이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앞으로 이 7월 달 또 9월 달까지 보면은 6월 숫자, 7월 숫자, 8월 숫자 이 세 번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게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빠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S&P 500 잔존가치 모형상 적정 가치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경기 침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익 증가율이 0%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위험도를 가장 높게 잡고 또 10년 국채 금리를 3.37 정도로 잡았을 때 적정 지수가 S&P 500으로 4,03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0.5%포인트로 올리게 되면은 적정 가치는 250포인트 하락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S&P 500 저점이 3,656.3입니다. 이 숫자를 반영한 금리는요 4.25%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년도에 이 금리를 올리는 수준까지도 다 반영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오는 이 경기 침체는 아주 짧은 경기 침체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경기 침체의 평균값을 보면은요, 경기 침체 시 S&P 500의 하락폭이 23.9%입니다. 평균값이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고점 대비해서 장중 하락폭이 24.1%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 부분은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어떤 가격 조정 하락 압력을 버텨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서는 변동성 장세, 즉 9월 22일 날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때까지 어떤 변동성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3개월 잘 버텨내는, 힘든 장을 잘 버텨내는 전략, 즉 분산 투자라든지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바람 불 때까지는 조금 버텨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지표 뉴스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신규 주택 착공이 1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흔들렸는데 이 부동산, 미국 부동산 경기도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을 들려줬던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상무부에 따르면은 5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해서 14.4% 줄어들면서 예상치는 마이너스 2.6%였는데 훨씬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싱글하우스 주택 착공이 전달 대비해서 9.2% 줄었고요. 5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 착공이 전달보다 26.8%나 감소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앞으로 미래 건설 시장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전월 대비해서 한 7% 정도 줄어들었고요. 예상치는 마이너스 2.1% 감소였으니까 추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신규 착공 건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그건 바로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5.65%까지 급등을 했고요. 지금 최근 나오는 숫자를 보고 있으면 거의 6%를 일시적으로 돌파했다. 그리고 5.95%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지만 우리의 의견은 주택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선 첫째는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80% 이하로서 아주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주택 재고가 여전히 역대 최저치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미국의 가계 펀디멘탈이 가처분 소득이나 순자산 가치로 계산했었을 때 역대 최고로 튼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 시장은 경기 침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DR 홀턴이라든지 오토데스크, 홈디포, 로스컴퍼니, 폴티, 레나, TMHC, NBR 이런 종목들의 상대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ROE 정말 높게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인 가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승 여력이라는 게 목표치는 아닙니다. 컨센서스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평가로 놓고 봤을 때 저평가인 것만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지금 주택 건설 관련된 소비업종 투자를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약 10% 정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지표 뉴스까지 확인해 봤고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이고요. 본부장님도 요즘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네. 자, 식센스 모델 상으로 전에도 짚어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중립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미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심지어 경기 침체 부분까지 일정 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적정 가치 대비해서 지금 약 10에서 20% 할인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던지고 도망가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 연준이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약 138%
148%, 140% 반영을 했었을 때는 감당 가능한 금리가 3.25%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면서 GDP의 규모가 커지니까 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3.5%, 3.75%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감당 가능 금리가. 그렇지만 이 GDP의 규모가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는 않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 연준이 아마도 3.25에서 3.5% 정도의 금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번 전략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3.5% 살짝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금 3.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금리라면 이미 상당 부분의 악재가 반영이 된 주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가 분할 매수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글로벌 투자 뉴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